전 세계 곳곳에서 기후 변화의 징후가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폭염과 폭우, 태풍과 가뭄 등 이상기후는 이제 낯설지 않은 일상이 되었고, 인류는 기후 위기라는 공통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후 변화는 더 이상 환경 문제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에너지, 산업, 경제 전반의 구조를 흔드는 근본적인 변화이자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공공기관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실행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기후 변화가 얼마나 심각한 단계에 와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구 평균 기온은 이미 산업화 이전 대비 약 1.5도 상승했습니다. 세계기상기구 WMO는 2024년을 기점으로 처음으로 1.5도 마지노선이 무너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위기의 신호이자 우리가 더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과학적 분석에 따르면 현재의 기후 변화는 인간의 활동에서 비롯된 것이 명확합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산업화 이전 280ppm에서 현재 420ppm 수준까지 증가했습니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 사용을 통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와 메탄이 전체 온실가스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체 에너지의 93%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1차 에너지 공급량 세계 9위, 석유 소비 7위, 전력 소비 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산업과 생활이 에너지 다소비 구조에 놓여 있기 때문에 국제 에너지 가격의 변동은 곧바로 국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에너지는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국가 안보이자 경제 안정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탄소 중립, 정확히 무엇일까요? 탄소 중립이란 배출한 온실가스와 흡수, 제거한 양을 같게 만들어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상태를 말하며 넷제로라고도 부릅니다. 그렇다면 탄소 중립은 언제부터 추진된 걸까요? 국제사회는 배출된 온실가스에 따른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1992년에는 유엔 기후 변화 협약이 채택되어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수립하고 배출량과 흡수량 등에 대한 통계를 제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1997년에는 교토 의정서가 채택되며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해온 선진국의 법적 감축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하지만 개도국의 급격한 배출 증가와 미국의 불참 등으로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5년 파리협정이 등장했습니다.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최초의 보편적 기후체제가 출범했고,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도씨 이하, 가능하다면 1.5도씨 이하로 제한한다는 목표가 명시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IPCC의 1.5도씨 특별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공식 요청한 것이고, 이에 따라 IPCC, 즉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보고서를 작성해 채택하였습니다. 보고서는 2015년 파리협정에서 합의된 1.5도씨 목표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제 각 나라가 수립한 목표가 실제 정책에는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정책 참여도는 매우 높습니다. 23년 10월을 기준으로 기후변화 협약 회원국 198개국 중 194개국, 약 98%가 탄소 중립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중 30%는 제안 검토 단계, 43%는 정책화, 6%는 선언, 16%는 법제화, 그리고 3%는 이미 목표를 달성한 국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 약 7.4억 톤 수준이던 온실가스 배출을 2035년까지 53에서 61% 감축하는 것을 새로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력 부문에서는 태양광과 풍력, 전력망, ESS를 확대하고 산업 부문에서는 공정혁신과 저탄소 제품 생산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감축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물 부문은 제로 에너지 건축, 그린 리모델링과 열 공급의 전기화를, 수송 부문은 전기, 수소차 보급 확대를 중심으로 배출을 줄여나가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부문별 감축을 기반으로 태양광, 풍력, 배터리, 히트펌프 등 녹색 산업을 육성하는 대한민국 녹색 전환 전략을 마련해 2050년 탄소 중립으로 이어지는 전환 경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변화의 핵심에는 재생에너지가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의 정확한 명칭은 재생가능 에너지입니다. 햇빛, 물, 바람 등 계속 사용해도 다시 자연적으로 재생되는 천연자원으로부터 얻는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재생에너지는 총 8가지 종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태양전지를 이용해 태양빛을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방식의 태양광, 태양열을 모아 고온의 공기와 수증기를 만들어 터빈을 돌려 발전하는 방식의 태양열, 바람의 운동에너지를 이용해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 방식의 풍력,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의 위치에너지를 터빈의 운동에너지로 바꿔 전기를 얻는 발전 방식의 수력, 파랑과 조위, 온도차 등 바다의 물리적 작용으로 발생하는 에너지를 전력 발전에 활용하는 방식의 해양에너지, 지구 내부에 존재하는 물과 돌의 열에너지를 이용하는 방식의 지열, 생물 유기체를 태우거나 발효시켜 에너지를 얻는 방식의 바이오에너지, 산업이나 가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가연성 폐기물을 연료로 만들어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방식의 폐기물 에너지까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원을 사용 가능한 에너지로 변환하여 효율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최근 재생에너지를 향한 기술 발전과 투자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재생에너지는 더 이상 보조적 수단이 아니라 미래 에너지 시스템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바로 이러한 에너지 전환입니다. 에너지 전환이란 우리가 에너지를 공급하고 소비하는 방식 전체를 화석연료 중심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바꾸는 혁신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석탄 대신 태양광을 쓰는 것이 아니라 생산, 저장, 송전, 소비까지 모든 과정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바뀌는 것을 뜻합니다. 2023년 12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도 전 세계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를 바꾸자는 선언만으로는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전환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핵심 동력은 바로 기술 혁신입니다. 에너지 전환은 단순히 발전원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산업 구조와 기술 체계를 바꾸는 일입니다. 정부는 2023년 한국형 탄소 중립 100대 핵심 기술을 발표하며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체계적 감축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이 계획은 에너지 전환, 산업, 수송교통, 건물 환경의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총 17개 중점 기술 영역과 100개의 핵심 기술을 선정한 것으로 탄소 중립의 방향을 구체적 기술 로드맵으로 제시한 첫 국가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100대 핵심 기술이 어떤 분야에서 선정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전환 부문에서는 지리적 여건, 주민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고효율화, 대형화 관련하여 태양광, 풍력, 수소 공급, 무탄소 전력 공급, 전력 저장, 전력망, 에너지 통합 시스템, 원자력 8개 분야에서 35개 기술이 선정되었습니다. 산업 부문은 주로 공정과 관련된 분야로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탈탄소화를 달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원료 전환, 연료 전환 등 전반적인 공정 혁신 기술을 중심으로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CCUS, 산업 일반 5개 분야에서 44개 기술이 선정되었습니다. 수송, 교통 부문은 우리나라가 이미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 분야로 빠르게 고성능의 친환경 제품으로 전환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친환경 자동차와 탄소 중립 선박 2개 분야에서 13개 기술이 선정되었습니다. 건물, 환경 부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주거 형태 및 도시 환경 적합성, 효율적인 국토 이용 등을 고려하여 제로 에너지 건축물과 환경 2개 분야에서 8개 기술이 선정되었습니다. 이처럼 기술 차원의 변화와 함께 국제사회에서도 다양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전반에서도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 중립의 이행을 위한 다양한 이니셔티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리백, SBT, TCFD, PCAF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최근에는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면서 탄소 감축과 지속가능 경영이 단순한 선택이 아닌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제적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정책에 대해 어떤 방향을 취하고 있을까요? 탄소 중립 기본 계획은 2023년부터 2042년까지 5년마다 연동 계획을 통해 내용을 새로 점검 보완해 가는 우리나라의 최상위 기후 에너지 로드맵입니다. 정책 방향의 핵심은 경제 사회 전반에서 책임 있는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소통, 공감, 협력을 바탕으로 탄소 중립 사회로 전환하며 저탄소 산업 생태계를 육성해 녹색 성장을 이루는 데에 있습니다. 이제 정부의 주요 에너지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 목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시장, 수요, 산업, 인프라, 5대 혁신을 바탕으로 저탄소 사회 및 경제로의 이행을 가속화하는 것입니다.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 계획의 주요 특징은 제9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과 기간 및 목표를 맞추어 에너지 분야 장기 계획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이후 10차, 11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이 연속적으로 수립되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와 전력수급 안정 목표가 계속해서 조정 및 보완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존 신재생에너지 기본 계획에서 다소 고려가 부족했던 전력계통, 재생에너지 수요, 신에너지 등의 내용을 대폭 보완한 것입니다. 또한 계획기간인 2020년에서 2034년을 넘어 2050년 탄소 중립으로 나아가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도전과제와 대응 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도전과제와 대응 방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각 혁신 항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첫 번째 키워드인 보급혁신은 질서있고 지속가능한 확산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보급혁신은 참여 주체와 입지를 다변화하고 보급 확대를 뒷받침하는 규제를 개선합니다. 또한 민간과 공공투자를 활성화하여 안정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익 공유제도의 체계와 지자체 주도의 확산체계 구축, 풍력 인허가를 위한 통합기구 도입, 부지 임대기간 완화와 규제 합리화 등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둘째, 시장혁신은 시장 효율성을 제고하고 다양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RPS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전력과 분산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의 저변 확대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정책 수단으로는 RPS 시장을 장기계약 중심으로 전환하고 RPS 의무 비율 상향과 공급 의무자 확대를 검토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연료비 지원제도 개선과 가상상계 등 분산 에너지 자원 이용 활성화가 포함됩니다.
셋째, 수요 혁신은 재생에너지의 다양한 수요 기반 창출을 핵심으로 합니다. 아리백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사용 기반을 강화하고 자가용 설비화 수요, 공급 이전 등 신규 수요 확보 전략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리백 이행 수단 다양화, 인센티브 제공, 자가소비형 인센티브 강화, 출력 제어를 고려하여 재생에너지 공급 및 수요 이전, 그리고 섹터 커플링의 촉진이 대표적인 방안입니다. 넷째, 산업혁신은 R&D 혁신 역량 제고 및 생태계 활성화를 중점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화와 R&D를 연계하여 신재생에너지, 신시장 창출을 촉진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신재생원별 유망 분야 R&D 지원이 강화되고 있으며 최저 효율제와 탄소 인증제의 고도화, 신재생 서비스 중심의 에너지 혁신 인력 육성, 전문 인력 양성과 국가 기술 자격 활성화, 해외 진출 역량 강화 등이 함께 추진됩니다. 마지막은 인프라 혁신입니다. 인프라 혁신은 개통 보강 및 운영 관리 체계 정비를 목표로 합니다. 인프라 혁신은 선제적 개통 투자를 통한 개통 접속 지원과 변동성 완화를 위한 개통 운영 체계 개선이 주요 목표입니다. 대표적인 정책 수단으로는 개통 혼잡 완화를 위한 유연한 접속 방식 도입, 개통 수용성 보강과 복원력 강화, 재생에너지 통합 관리 인프라 구축이 주요 내용입니다.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는 우리나라의 설치 잠재량, 전력 개통 여건, 그리고 다양한 정책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립되고 있습니다.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국가의 전력 수급 안정과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었습니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의 보급 전망은 정책 발전과 기술 혁신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제10차 계획에서 제11차 계획으로 넘어가면서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 설비 용량은 8.2기가와트, 발전량은 8.1테라와트시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처럼 국가 차원의 에너지 정책이 변화하는 가운데 공공기관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공공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 차원의 에너지 정책이 탄소 중립과 효율화를 향해 발전하는 만큼 공공기관도 이에 발맞춰 에너지 절약과 효율 향상,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문화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제도는 공공기관의 효율적 에너지 이용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립병원, 국공립학교 등 공공부문에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제도입니다. 건축 부문에서는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의무화하여 고단열, 고효율 설비를 통해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신재생 에너지 활용 비율에 따라 등급을 부여합니다.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신축, 재축 또는 증축하는 공공건축물은 이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뱀스의 설치입니다. 뱀스란 건물의 쾌적한 실내 환경 유지와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에너지 사용 내역을 모니터링하여 최적화된 건물 에너지 관리 방안을 제공하는 계측, 제어, 관리, 운영 등이 통합된 시스템을 말합니다.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에 따라 에너지 절약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 대상 중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별도로 증축하는 경우 뱀스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뱀스 설치 확인은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이루어지며 평가 기준에 부합할 경우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설치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치 후에는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5년 이내에 뱀스 운영 성과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운영 성과 확인은 최소 12개월 이상의 운영 실적을 기반으로 하며 한국에너지공단은 설치된 공공기관의 뱀스 운영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공공기관 에너지 진단 제도입니다. 공공기관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5년마다 에너지 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에너지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진단 대상은 건축물 대장 기준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이며 주 용도가 업무시설인 건물입니다. 다만 에너지 사용량이 2,000TOE 이상인 건물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32조에 따라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로서 별도의 의무 진단 대상이 됩니다. 진단 결과 에너지 절감 기대 효과가 5% 이상이고 투자비 회수 기간이 10년 이하인 개선안은 에너지 진단 종료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자체 개선 사업 또는 에스코 사업을 활용해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았거나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설치 확인을 받은 건축물은 최초 진단 주기 1회에 한해 에너지 진단이 면제됩니다. 진단 주기로부터 최근 5년 이내 뱀스 운영 성과 확인 결과 5% 이상의 절감 효과를 달성한 건축물은 진단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청사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등으로 에너지 진단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혹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연기가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은 사유서를 제출하여 진단 연기 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한국에너지공단의 검토 및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네 번째는 비전기식 냉방 설비 설치 의무입니다. 공공기관은 에너지 수급의 안정과 효율 향상을 위해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및 증축하거나 냉방 설비를 전면 개체 시 냉방 설비 용량의 60% 이상을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즉, 심야전기나 가스, 집단에너지 이용 지역 냉방, 소형 열병합 발전 이용 냉방,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냉방 등 비전기식 냉방 방식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통해 여름철 전력 피크를 완화하고 냉방 부하로 인한 전력 수요 급증을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3,0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초중 고등학교 등은 비전기식 냉방 설비 설치 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고효율 기기의 사용입니다. 공공기관은 건물 내에서 고효율 기기를 사용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에너지 절약을 도모해야 합니다. 특히 조명기기나 전기기기 등은 소비효율 1등급 또는 고효율 인증 제품을 구매해야 합니다. 먼저 실외 조명기기의 경우 고시 별표육 연도별 보급 목표에 따라 LED 5개 조명으로 신규 설치 또는 교체해야 합니다. 또한 지하주차장의 경우 LED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5개 경관 조명은 설치하지 않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에 의해 설치 시 반드시 LED 조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광고물은 심야에는 소등해야 하며 기관명 표지판이나 안내 표시 등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또한 대기전력 저감 노력도 필요합니다. 공공기관은 컴퓨터 등 사무기기 구입 시 대기전력 저감 표시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며 PC가 사용되지 않는 시간에는 자동으로 전력을 절약하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송부문 에너지 이용 합리화입니다. 수송부문에서는 경영 및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에는 환경 친화차 관련 법령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공공기관은 환경 친화차 충전 시설을 마련하고 전체 주차 면수의 10% 이상을 전용 주차구역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임직원 차량은 승용차 유일제로 운영되며 임직원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하루를 선택해 참여하는 선택요일제,
또는 번호판 끝자리를 기준으로 하는 끝번호 유일제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기관은 다양한 제도를 통해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제도적 기반과 함께 임직원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인식과 실천을 높이는 에너지 절약 확산을 위한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절약 교육과 홍보입니다. 공공기관 임직원을 위한 에너지 절약 교육과 홍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공공기관에서는 임직원에 대하여 에너지 절약, 신재생 에너지 및 기후 변화 대응 등의 자체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은 기관의 특성에 맞춰 지역 홍보, 전광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정부 시책과 에너지 절약, 신재생 에너지,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홍보 활동을 실시해야 합니다. 아울러 제도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 공공기관에서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지정 양식을 통해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 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추진 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제출된 계획과 실적을 토대로 공공기관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 실적 및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연 2회 이상 받아야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실태 점검 결과를 관리감독 기관과 언론에 공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와 점검 결과는 기관 운영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업무 평가와 예산 편성 시 반영될 수 있으며 우수 기관에는 포상이 주어집니다. 반대로 추진 실적이 미흡한 기관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30일 이내에 조치 결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탄소 중립 및 에너지 정책 추진 현황과 그 노력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국제적인 흐름 속에서 에너지 전환의 시대를 맞은 공공기관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이 내일의 더 큰 변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